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점을 칠까요? 왜 교회에 갈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불안케 할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세상, 혼란과 불안을 견디는 법, 도울 김용옥 선생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가을 특집 도울의 신묘한 특강. 돌아가자. 주진우 라이브에서 가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자, 도울 선생님의 신묘한 특강 3부작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그 마지막 시간이라서 네. 제가 평소 그 주진우 기자님이 저가 무슨 이런 원고지에 네. 쓴 거 아무거나 하나 좀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다고. 네. 선생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고지에 이렇게 볼펜으로 펜으로 이렇게 꼭꼭 눌렀었는데 그게 너무 이게 좀 그 갖고 싶어가지고요. 선생님 저거 하나 주십시오. 안 그러면 훔쳐갑니다. 제가 얘기했더니.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 해서 네. 그 시를 하나 써서 시요? 시를 네. 하나 써서 네. 가지고 왔어요. 네. 드리려고 이 원고지에다 그냥 막 쓴 건데.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새벽 동창을 여니 푸르다 못해 피처럼 진해진 하늘에 금음달이 밝았다. 석굴암 부처의 아미, 눈썹이죠. 아미와도 같다. 마호메트가 계시받고 쳐다본 바로 그 달. 주역을 쓴 문왕과 주공이 쳐다본 바로 그 달. 나도 이 새벽을 끝없이 기다리며 숨을 골랐나 보다. 서안에 좌정하니 수천만 민중이 읍소하고 환호하는 소리가 들린다. 주진우 라이브 만세. 나와 함께 원효의 무의 춤을 추자꾸나.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갑으로 잘 이렇게 보관하겠습니다. 네. 뒤에 5만 원은 없네요. 어디? 네. 5만 원 주신다고 했는데. 자, 선생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 만큼 세상 여러 문제들 이렇게 두루두루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도울 선생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가 조금 격변기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 후계자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고요.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3년임, 그러니까 1인 지배체제, 독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흐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당대회를 쳐다보는 가장 핵심적인 그 관점이 이제 공청단이라는 게 1922년에 결성된 이제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이라는 건데 네. 그 계열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온 적도 있고 아주 정치계 사람들하고도 그 가까운 후추나라는 사람이라든가 네. 그리고 리커창도 그 공천단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번에 하여튼 싸그리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중앙위원이 24명이고 상무위원이 7명인데 그 전체가 완전히 이제 이 시자주인 하나의 이 만세 부르는 시진핑 만세 부르는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상무위원 제도라는 게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인데 지금은 집단 지도 체제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당이 존속하는 이유를 항상 왜 런민후 인민을 위해서 복무한다라는 게 공산당의 슬로건이었는데 네. 지금은 모든 게 뭐냐면 왜 시주시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주석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사실은 모택동 때보다도 더 지독한 일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택동 때도 등소평이라든가 유속이라든가 주울레라든가 주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은 상당히 위험한 코스로 가고 있고 그 시진핑에 대한 우리가 기대했던 과거 이 격대 지정 같은 것을 잘 살려가면서 이 리더십 체인지가 이루어지면 서구의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거를 뛰어넘는 중국적인 어떠한 정치 체제가 이렇게 진화될 게 아니냐라는 기대도 했었는데 그런 기대가 이제 싸그리 없어지고 중국이 삼류국가로 전락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경제도 하락하고 모든 이 외교도 하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네. 중국에서 그래도 개혁을 외치던 공청단이 지금 거의 와해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식 그리고 또 뭐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합 이렇게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점점 입지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조금 와볼까요? 정치가 지금은 정치가 보이지 않고 검찰의 사정 바람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야 그냥 강대강으로 서로를 비난하기만 합니다. 어찌 봐야 됩니까, 선생님?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강대강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네. 이 정치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강만 내세우니까 네. 강으로만 가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길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결국 강강으로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리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정치 보복이니 근데 이 보복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뭐 당한 게 없잖아요. 보복이라는 건 뭘 당하고 탄압을 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보복인데 이거는 그렇죠. 정치 보복이라는 거는 택도 없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재명도 사실 이재명이 져줬기 때문에 자기가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상당히 고마운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네요. 고마운 사람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정치 보복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오로지 정적 제거란 말이야. 상대방뿐만 아니라 뭐 이준석이도 정적이니까 제거하고 예. 모든 걸 그러니까 오로지 정적 제거에만 올인하고 있고 일체 경제 위기 지금 안보 이게 조금 아까도 그 안보 얘기가 여기 네. 나왔지만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현실에 처해 있는데 진짜 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쟁 위험이라든가 이 안보 뭐 모든 게 경제도 그렇고 네. 지금 이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몇 달간의 외교 행적을 보면은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해방 이후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대통령이 정말 저분이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를 기질해 갈 것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 걱정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네. 이 걱정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그 앵자이어티니 무슨 뭐 앙스트니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걱정이라는 거는 이 주역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네. 그 유명한 말이 있거든. 이즈싱의 지위종구호 조이저 지요환호. 이건 이 개사의 말하면 역이 일어난 거는 오로지 우한 속에서 이 역이 만들어졌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은나라가 다 망해가는 말세에 오히려 주나라는 성덕을 이루었고 이때 문왕과 이 폭군주가 대결하면서 그 환란 속에서 모든 사람이 우한 의식에 있을 때 이 역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주역의 언어는 매우 위태롭다고 그랬어요. 네. 굉장히 위태로운데
그 위태로움을 이 파악하고 그 깨닫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고 오히려 그것을 그 위태로움을 무시하는 자는 뒤엎어버린다. 네. 그러면서 한마디가 뭐냐면 구의종시라고 그랬거든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드린다면 대통령 돼서부터 네. 그 시작부터 그 끝날 때까지 오로지 두려운 마음으로 임하라.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역에 도라 그랬는데 이런 것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무시되고 네. 이렇게 되면은 뒤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민중이 뒤엎어버리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네. 주역에 있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셔도 네. 늦었습니다. 선생님. 네. 백정민님께서. 네. 도울 선생님 잡혀가시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바른 말만 하시네요. 얘기하는데. 주역에 나온 말입니다.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선생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야당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반쪽짜리 이렇게 연설이었다 얘기가 있고요. 헌정사 관행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야당을 향해서 비판하는 이런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도 야도 이렇게 그냥 마주 달리는 기차 같습니다. 이 협치, 정치의 실종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니, 이 비속어 논란이라는 것도 굉장히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은, 이 바이든이라는 분이 60억 불을 약속하면서 하여튼 글로벌 펀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네. 그냥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1억인가 약속하고 이제 나오면서 1억 불이요? 주변에 자기 참모들하고, 야, 뭐 저거, 국회에서 새끼들이 승인 안 죄송합니다. 해주면 네, 죄송합니다. 저 비속어는 안 됩니다. 네. 자, 이 XX로 이 XX가 네. 승인 안 해주면 네.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네. 말이잖아요. X 팔려서. 네. 그러면은 X 팔려서.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 그냥 습관적으로 이 윤석열의 그 말씀은 내가 보기에 그 검찰로서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네. 자기 평소 습관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가 되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미국 의회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 국회 사람들이 했다.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미국 의회를 얘기했다가 한국 의회로 튀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 한국 의원들을 다 XX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네. 그 사과를 하고 네. 이건 내 그냥 말버릇인데 이런 거를 뭐 영국에서 방송하는 것을 봐도 그 멋있는 말 했다는 식으로 그 코미디언들이 얘기를 하던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 뭔가 이 뭐 협치 운운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을 우리 국민들은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 뭐냐면은 우리 민중은 이 세계 어느 민중에도 없는 그 안병무 선생님이 그 민중신학을 얘기하면서도 한 얘기지만은 이게 도덕적인 민중이에요. 이 민중이라는 건 보통 그냥 이 그래스루트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민중은 이 하나님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고 중세기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자기가 판단해서 운영해가는 내면적 도덕성이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는 그냥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그러니까 이 정적 제거에 힘을 쓸 게 아니라 과연 대통령으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된 판에 이런 뭐 자기가 우발적으로 잘못한 걸 가지고도
그걸 그냥 사과를 하면 다 국민들은 참 우리 훌륭한 대통령이다 하고 인기가 올라갔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요. 네. 사과를 하거나 아이고 좀 유감스럽다. 조금 그런 얘기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좀 끄덕끄덕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서 또 안 풀린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예. 나 그거 잘못 안 했어. 나 사과할 일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인품이라든가 인격의 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지금 여기서 도덕적 감화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걸 내가 뭐 해답할 알겠습니다. 상황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5323님께서 네. 그 말이 더 웃깁니다.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웃음 짓게 하는 해악으로 풀어가시는 강의 다 대단하십니다. 그럼요. 대단합니다. 자, 선생님 출범 5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민심이 조금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민심이 왜 대통령한테 이렇게 토라졌을까요? 돌아앉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도대체가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들. 네. 그런 거를 들으면서 이거 제가 최근에도 그 전라도를 다녀왔는데요. 네. 하여튼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피눈물 나는 걱정을 저한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주역에 술의 준꾀라는 괴가 있는데 네. 이게 세 번째 괴거든요. 술이요? 술의 준괴. 네. 준괴가 이렇게 아주 새싹이 어려운 이렇게 흙덩어리를 제치고 나오는 모습인데 네. 굉장히 갓난 이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괴인데 네. 거기 마지막에 승마반여 읍혈연여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거 뭐냐면은 정말 이 말을 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가면서 되돌아보고 봐도 이 피눈물이 이 뺨에 계속 흐른다.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 결국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읍혈연여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그 심정에 전부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근원적으로 정말 국민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이건 보수다 진보다 이런 걸 떠나서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이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읍혈연여를 하고 있는 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그 T.S. 엘리어트의 그 4월은 잔인한 달 황무지라는 시가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는 4월은 잔인한 달,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정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이러면서 가는 그 유명한 시를 생각하면서 결국 지금 우리 민족이 이런 그 아주 처참하고 굉장히 나는 이게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내년 4월까지 과연 어떤 일이 이 어려운 이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지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합니다.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합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고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나라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런 걱정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 자유와 법치주의를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분의 자유라는 거는 자유에 대한 철학적 논의라든가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이 이분의 자유는 딱 정확하게 뭐냐면 규제 풀기예요. 그래요? 예. 그 국민의 자유라는 거를 이 사람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규제 풀기고 그것은 뭐냐면은 장사꾼들이 마음껏 돈 벌어라 하는 자유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의 삶에 아주 공적인 사업들, 뭐 전기, 뭐 수도, 의료, 뭐 하다못해 이런 거 앞으로 공항, 뭐 모든 걸 다 지금 민영화하려는 자유거든요. 이분이 말하는 자유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지금 앞으로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국가가 근원적으로 지금 거덜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직 민영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되고 있지만 이 전체적 비전이 신자유주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트러스가 물러나게 된 것도 그분이 세처를 존중해가지고 존경해가지고 세처리즘적인 방식으로 해보려고 그랬다가 전혀 이게 안 맥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제대로 못 읽은 건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 정신을 세처리즘 스타일의 레이거노믹스니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뭐냐면은 그 양반 누구지? 우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지금 거느리는 사람들도 전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방식으로 이 경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고 이분도 자기 프리드만의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이거는 나는 이 자유라는 것은 이 민주주의는 자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 기본은 뭐냐면 어떻게 성숙한 시민들이 코오퍼레이션 하느냐 하는 이건 굉장히 고도의 게임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자유라는 개념에서 누구나 자유롭다.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는 잘못된 정치 체제인데 그리고 이 사람 자유뿐만 아니라 항상 외치는 게 법치란 말이에요. 법치라는 거는 눈을 가리고 디케 여인 보면은 한쪽에 칼을 들고 한쪽에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공평하게 이 법치의 핵심은 저스티스고 저스티스는 공평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정의의 여신 디케의 그러한 모습과는 반대로 이 사람의 법치는 검찰 독주란 말이에요. 검찰 독주. 이게 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소위 말해서 프리드만식의 신자유주의와 검찰 독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너무도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 무능력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캄프라치 한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뒤덮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몰아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와 법치,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와 법치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이게 주역에 나오진 않죠? 주역에 나온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강력한 발언이어서. 주역에 나와요, 이런 게. 이렇게 나옵니까? 거기에 소음교육이 있고 자유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개념인가 하는 우리가 자유 그러지만 자유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그거 나와요. 알겠습니다. 주역이 나온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또 정신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정신이 내 정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은 새마을 운동을 할 때는 아니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중국도 그렇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예. 중국도 무솔리니 뭐가 어디 하고 뭐 이태리도 어디 뭐 브라질이고 뭐 세상이 다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도 뭐 망가져도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고루한 분들 계시는데 네.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 너무 모범적으로 잘해왔어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내가 대사급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전부 한국에 와서 대사로 네. 오는 거를 그렇게 선호한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일상적인 삶의 생활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게 그렇게 칭찬을 받고 다들 선모의 대상이 되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게 세계가 위기다 이런 예. 걸 걱정하지 말고 네. 전 세계를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럼요. 이 지금 남북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대치와 이런 비극적인 핵실험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우리 민족은 이런 것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고 하는 예. 그 모범을 보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정치의 아주 정답 아니에요. 정치인이라면 지도자라면 거기에 대한 비전을 줘야죠. 그렇죠. 예, 네. 그걸 해야죠. 그런데요, 국민의 목소리를 몰라도요,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10월 25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이렇게 참배했고요.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갔고요. 그리고 보수적인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북 얘기도 하고 이렇게 보수 지지층 보수에만 이렇게 호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소위 말해서 아예 이 지지율 이런 조사가 아예 없으면 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네. 있으니까 그 20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까 잔인한 4월 네. 얘기도 했지만 네. 이런 모든 상황이 지금 이렇게 휘몰아 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그냥 강성으로 이 우파적인 냄새를 그냥 피게 되면은 한 30%라도 검찰 세력하고 검찰의 이런 거하고 해서 이 30%만이라도 꽉 잡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촛불 혁명 같은 그런 비극은 우리가 남길 수 있다. 요게 지금 계산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민중의 노도와 같은 물결은 그런 30%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근원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 검찰 왕국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거 보수적인 냄새를 피워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태극기 부대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진보 보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민생의 문제고 이게 지금 안보의 문제, 이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보수라고 그래서 나는 이 무조건 자유주의식으로 뭐 하고 검찰이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이 영화 같은 걸 만들어도 헌트니 뭐 공조투니 육상원이 이런 걸 봐도 전부 남북한이 거기서 젊은 애들이 지금 만드는 영화를 보면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냥 웃고 코믹하게 하고 이 38선을 휴전선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어찌하여 지금 이 국민들의 의식은 이렇게 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남북의 분단 상황에서 정말 이 미사일이 오갈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코믹하게 645에서도 헤어지면서 마지막 말이 우리 언제 다시 만나자니 통일이 되면 만나지 통일이 되냐 별거냐 그냥 만날 때 만날 수 있으면 통일이지 그 한마디지만
이게 젊은 감독들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갈망을 하면서 예술로 표현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하나도 그런 거 안 보나 봐. 요새. 네, 선생님 영화 좋아하시니까 영화 645도 보시고 아유 그런 것까지 보셨어요? 윤미나님께서 매일 정치인들 다투는 얘기만 듣다가 선생님 나오는 날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매주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또 바쁘신 분이셔가지고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네. 윤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는 공정과 신뢰, 법치 이런 거 중시하는 주진우 라이브이기 때문에 국정운영 지지율 27%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18일에서 20일 자체 조사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네. 희망이 있어요. 네. 그리고 문화하는 사람들 보면 희망이 있고요. 아, 그렇죠. 아니 그런데 연애를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미래가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근데 미래의 불안을 핑계로 해서 네. 연애를 안 한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하셨죠. 질병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네. 도무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던집니다. 이게 실존주의 핵심이거든. 네.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그 무로 자기를 던지는 거. 엔트부르프. 이게 그냥 던지는 그것이 청춘의 힘인데 네. 어찌하여 당신이 알 수도 없는 미래를 그렇게 계산해서 인생을 설계하십니까? 정말 딱합니다. 병 걸리신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좀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역시 연애 지상주의자. 지금 도울 선생님 이 나이에도 지금 연애를 위해서 막 몸을 던지려고 하시는데 너무 던지지는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던져야 됩니까, 인생은? 던져야 돼. 그렇습니까? 자기를 걸어야 됩니까? 혁명도 던지는 거고, 네. 데모도 던지는 거고, 네. 이게 자기를 던지는 거. 네. 예수도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를 던졌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 혼란한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던져야 됩니까? 뭘 던져야 됩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 주역에 뭐라고 그랬냐면 건꾀가 이제 가장 사람들이 주역하면은 많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잠룡 무룡 잠룡은 함부로 너 나타나지 마라. 물에 잠긴 용으로부터 시작해서 혈룡 이 밭으로 나왔다가 그다음에 양룡 튀었다가 그다음에 비룡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항룡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는 비룡이다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리고 그 사모님도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비룡제천 하늘에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구호의 비룡제천이란 말에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예. 이 땅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날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영양분이 끊어지면 떨어져요 금방. 네. 비룡이라 그냥 나를 수가 없어요. 이게 저 성경이나 이런 거하고 아포칼립스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룡제천 비룡이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으려면 반드시 이견대인이라고 그랬거든. 네. 네가 대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한도에서만 너는 비룡이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 대인들이 있어야지. 근데 전부 소인들만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제일 불안해하는 게 왜 한결같이 소인들로만 정계를 메꾸려고 하느냐. 아니 법사님도 있고 스승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전부 소인들이죠. 아, 예. 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견 대인이라는 게 뭐냐면 대인이라는 게 반드시 뭐 위대한 누가 아니라 정말 이 대인이라는 게 이 민중이 대인이다 이거야 나는. 아, 네.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에 있어서만 너는 비룡이다. 네. 그러니까 비룡이 그 소리를 못 들으면 낭룡이 되는 거야. 퍽퍽
떨어지는 거예요. 낭룡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하늘까지 올라가셨는데 네. 왜 떨어지려고 하십니까? 네. 왜 주변에 정적 제거에만 그렇게 힘을 쓰십니까? 그런 거 그 에너지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늘에 떠서 저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 이 위대한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네.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피눈물 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 이거 주역에 나오는 말이죠. 야, 주역에 나오는 말들. 제가 도울 주역 강의 열심히 읽었는데 모르겠던데요, 근데. 아니요. 다 나오는 말이죠. 다 나오는 말이가 아무 때나 이렇게 한번 딱 펼치면은 네. 그게 바로 점괘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도울 주역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잘 몰라요. 안 모르는데 주진우 라이브를 듣고 또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해가 됩니다. 보여지지.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장인수님께서 선생님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요즘 웃을 일이 없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또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네네네. 신묘한 특강 3부장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울 선생님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